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차 산업이 흔들, 광주 모터스 실험 시작됐다. 첫 번째 SUV 모델 캐스퍼가 비대면으로만 판다고 하고요. 그리고 누적 생산 35만 대가 될 때까지 무파업을 유지하고, 그리고 일한 만큼 준다. 기존 업체 연봉의 한 40% 정도. 기존 연봉이 한 9천만 원 정도라고 보면 그 현장직 연봉이 상당히 높죠. 이쪽은 이제 평균 연봉이 한 3,500 정도. 그래서 이제 차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지금 광주시에서 출자한 회사에서 21%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대 주주가 현대차라는 점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광주은행 11.3%, 그리고 네 번째가 산업은행 10% 정도 됩니다. 네. 광주 쪽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효과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거의 소형 SUV가 1350부터 시작한다 하니까 거의 반값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연봉도 40%, 차값도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수요와 가성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품질이 잘 포함이 되어 있다 하면은, 차량 가격과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포함이 되어 있다 하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첫 차인 캐스퍼가 되게 중요한데요. 현대차에서 그동안 지금 19%의 지분 상황을 보면, 투자 이상의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현대차가 지금 꽤 오랜 동안 그 자동차 제조업체로 쌓아두었던 주행 데이터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면 저는 전망이 밝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쪽에서 보면 요즘엔 좀 워라벨, 그 다음에 2030이 좀 명품과 골프 등의 좀 높은 수준의 소비를 집중하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저렴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데 좀 그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5만 대 연 생산량까지 바라보고 지금 출범을 한 거고, 2019년에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말이 많이 나올 만한 상황이지만 성공에 조금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번 좀 계속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판매되는지, 얼마나 생산되는지, 그리고 회사 가치가 얼마나 빨리 성장할지, 이런 거 좀 지켜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방위 압박에 베끼든 카카오, 택시 유료출 굿배달 안 한다. 네. 지난주에 카카오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가 나오고, 이번 주까지도 지금 카카오 주가가 떡락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서 이에 대한 상생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택시의 스마트 호출을 폐지한다. 기존에 아마 1,000원 정도 소비자는 더 돈을 내고 그렇게 더 빨리 잡는 거, 또는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저도 이용해봤었는데 실제로 이용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 있는 게 보긴 했었어요. 그리고 꽃, 간식, 샐러드 배달 등의 중개 사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상생 기금을 3천억 원 조성하고 대리운전 수수료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택시기사 멤버십 요금을 99,000원에서 39,0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 수수료는 저는 재작년 대리운전 한 적이 있는데 원래 20% 고정이었거든요. 그 보험료나 그런 운영 수수료가. 근데 지금 0에서 20%로 그 콜의 뭐 가격이나 퀄리티에 따라서 0에서 20%로 좀 조정되는 거. 실질적으로는 받는 돈이 그 전보다 늘어나는 거죠. 물론 얼마나 그 비중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실질적인 카카오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K큐브 홀딩스라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K큐브에 다니고 있었는데 자녀가 퇴사했다고 해요.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전체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에 좀 치중된 상생 방안이라고 봤고요. 사실 지금 카카오의 정부의 가장 큰 철퇴가 때려맞은 것은 금융 쪽이거든요. 예, 대출 비교, 그리고 보험 비교,
이게 실질적으로 광고가 아니고 중개업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서 어,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GA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품을 다루는 것을 GA라고 하는데 중간 수수료만 편취를 하더라도 이제 관련 그런 뭐 업종 변경이나 아니면 신사업 뭐 허가를 받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럼 어찌됐든 지금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금 상장은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카카오한테는 조금 핵심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카카오는 운영하고 있는 현금 자금이 많지 않아요. 들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후의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부겸 총리와 이건희 회장이 만나서 청년 일자리 7년 만에 3만 명 추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요즘 일자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많이 없고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을 발의하고 만들고 있긴 하지만 공공일자리 그리고 60대 이상의 그런 실질적인 일자리라고 하기 힘든 그런 단기성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저희 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과 이제 총리가 만나서 나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삼성전자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SSAFI 이게 약간 그 실질적으로 그런 실무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데 1000명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걸 내년에 2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가장 큰 대책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큰 정부가 우리나라와 미국에 들어섰고 지금 상위 플랫폼 그 다음에 제조업 기반에서도 또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 규제를 받고 그리고 벌금을 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나라가 저는 일자리 마련하는 가장 큰 방안이라고 보는데 물론 견제도 필요하죠. 네, 아무튼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조금은 날개가 조금은 꺾인 측면이 보여서 아까 카카오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사입니다. OS 갑질, 구글의 과징금 2074억. 공정위는 반경쟁 행위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구글에 2074억 꽤 큰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요. 네, 이건 역대 3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 그거였어요. OS의 계약을 무기한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변형 OS를 쓰지 못하게 압박을 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기존의 공정위의 주요 IT 기업 제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25억 원, 이건 2006년, 그리고 인텔의 2008년, 퀄컴의 2009년, 퀄컴 두 번 맞았네요. 2016년 12월에도 맞았고 네이버 2021년 1월 네, 검색순위 조작. 그리고 2021년 8월 쿠팡 납품업체 갑질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했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업체인 구글의 2,070억 네, 그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삼성이 애플과 다른 가장 큰 측면은 잘 아시다시피 플랫폼이잖아요. 앱스토어를 실질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OS를 관장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고 애플이 세계 1위 시총이라면 한국에선 삼성이 1위지만 애플과 비교했을 땐 현저히 떨어지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시장을 MS에 내줬고요. 기업에서 돈 내면서 내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OS 시장을 구글에 내줬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삼성에서도 인지를 하고 되게 뼈아프다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 독점은 사실 깨지기 좀 힘든 상황이라서 떻게 이야기할지는 좀 어렵긴 하지만 플랫폼 기업 가치가 요즘에 그 구글도 그렇고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지금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지금 애플과 구글이 가져가잖아요. 그 구조가 깨지기가 쉽을까? 물론 퍼센테이지는 좀 조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앱스토어의 독점권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새로운 폰이 나왔는데 다른 OS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 나라에서 올레 스토어인가 뭐 아무튼 KT인가 만든 그런 스토어가 장착이 돼 있다 하면 소비자들이 어떨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 독점 구조가 깨지기 힘든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독점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가 계속 이용하고 뭔가 앱을 깔 때 이렇게 선택지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인데 구글 안드로이드 그 플레이 스토어를 선택한 이유 자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또 새로운 신규 어플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단골 매장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다음에 앱 스토어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향후에 어, 때려 맞고 뭐 새로 구글과 삼성이 풀어 나갈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하던 거 지속하는 게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재미있는 기사예요. 네. 오늘 제가 선택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폐업 쓰나미 속에서 40배 오른 미국이 아니고 일본의 기업이 있다고 해요. 니온 M&A 센터. 네, 2009년에 2009년에 약 100엔, 네, 100엔, 2011년에 100엔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치로 3,650엔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네, 무슨 기업인데 40배가 뛰었어? 그 후계자 없이 문 닫는 일본의 기업이 많다고 해요. 일본도 약간 이탈리아와 뭐 독일과 같이 좀 오래오래 기업을 운영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후계자를 찾지 못해서 문 닫는 기업들이 많아진다. 그 기업들과 좋은 기업을 찾아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엑시트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돈 많은 기업을 오너나 아니면 일개 개인이나 아니면 뭐 벤처 캐피탈로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기업을 이어주는 기업과 기업 간의 약간은 뭐 헤드헌팅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매도자한테 양쪽에서 그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영업 이익률이 엄청납니다. 네. 올해 매출이 375억엔이고 영업이익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172억엔이에요. 1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 예상이 435억 원이라고 5억 만엔이라고 합니다. 5억엔이요? 435억엔. 예, 죄송합니다. 네. 일본의 인구 구조와 그 사이에서 피어난 새로운 그런 틈새 시장이라고 보고요. 상당히 인상적이고 이런 기업을 발굴하는 것 중에 사실 지금 40배 오른 기업을 뭐 사라 마라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잘 그 틈새를 공략하고 있고 블루 오션 중에서도 또 블루 오션을 찾고 또는 레드 오션에서 또 블루 오션을 찾는 그런 기업들은 발굴할 수 있는 눈과 통찰력과 또 관련 정보력이 받쳐줘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좀 키워드 위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8월 수입 물가가 22% 올랐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의 상승. 예, 금융위기는 2008년에 있었죠. 네, 최고의 상승률이라고 해요. 친노조 바이든
빅3만 전기차 지원, 테슬라, 토요타가 반발했다. 네. 이게 이것도 좀 되게 네,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부 제도에도 은행 점포 90곳 문 닫았다. 네, 어쩔 수 없죠. 네. 은행 안 가도 전세 대출 받는다. 국민은행 100% 비대면 도입. 네. 금융 관련해서 가장 요동치고 있는 섹션이기도 합니다. 네. LG화학 미국 곡물 기업과 썩는 플라스틱 생산 돌입했다. 네. ADM과 했다고 해요. SK 머터리얼스 배터리 사업 확장,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공장 짓는다. 주사 한 방에 25억 원, 희귀병 신약의 딜레마. 네, 건보 혜택이 없어서 100% 본인 부담. 그래서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다라는 것이 있어요. 예, 미국 미래에셋 증권에서 금융사 최초로 RE 100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입 의사를 펼치는 것이 RE 100이에요. 기업들 앞다퉈 부동산 영끌 구입액이 1.5조 6년 새에 100% 급증했다. 부동산 시장이 아주 핫하죠. 네, 기업도 국가, 기업, 개인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움직임을 보면 큰 돈의 움직임이 보이죠. 네. 오늘의 머니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